합격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챕터 33 근세 경제 2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취제도, 그다음 농업기술 쪽이죠. 공법, 공납, 역의 특징, 그리고 수취제도 변화 과정, 산업 변화 과정, 농민 안정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 세금제도 잘 봐야 합니다. 조세, 공납, 역,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 농업기술에서 농서 잘 봐야 합니다. 농서 엄청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외에 중농억상이기 때문에 산업은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니고요. 조선 후기 산업이 더 잘 나오죠. 수공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 농민 안정책, 이거 중요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 잘 나오는데, 특히 이번 파트에서는 농서하고 그 다음 세금제도, 수취제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토지세죠, 토지세. 건국 초에는요, 생산량이 300두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걷습니다. 보통 30두를 수취하죠. 답험 손실이라고 해서 풍융을 조사해 수확량에 따라서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양왕 때는 전주답험, 땅 주인, 즉 여기서 땅 주인은 실제 주인이 아니고요. 수소권자입니다. 수소권자가 답험에서 걷는 전주답험이 있었고, 이게 너무 심하게 하니까 태종 때 관답험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금은 보통 30두 징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종 때 이게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세종이 17만 호 또는 어떤 책은 18만 호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험 손실법을 폐지하고요. 세금제도 답험 손실법 폐지하고 공법을 실시합니다. 공법. 수등 이첩법이라고 해가지고 등급에 따라 다른 자를 사용합니다. 풍융에 따라 1결당 20두에서 4두를 징수합니다. 그 전보다 줄었죠? 30두였는데 이제 20두에서 4두. 연분 9등, 전분 6등 이렇게 구분합니다. 연분 9등은 공법 상정소,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 나온 전분 6등급은 전제 상정소에서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30두가 이제 20두에서 4두가 되었다. 상당히 풍요에 따라 결정하는 거니까 객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의 풍요에 따라서 등급을 9개 등급을 정하고, 또 토지는 6개 등급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조사해서 20두 아니면 4두를 결정한다.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세종까지 훈련왕은 이게 잘 운영이 되는데, 세종 다음, 그쵸, 세종 다음에 이제 좀 삐리삐리한 왕이 나오면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연산군 같은, 중종 같은. 그래서 이게 폐단이 발생하게 되죠. 무조건 제도는 여러분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지 폐단 발생이 안 돼요. 이렇게 복잡하면 무조건 폐단이 발생합니다. 수취제도도 이제 문란해지죠. 이후에 양반의 토지 소유는 점점점 증가하고요. 지주전호제가 이제 발달합니다. 최저세율을 이제 적용하죠. 이게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4두로 이제 고정하게 되죠. 이걸 인조 때 1결당 4두로 고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거의 모든 토지를 양반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세를 줄여줘봤자 농민에겐 도움이 안 됩니다. 한마디 말해서 지금 임대료를 줄여줘야지 그 장사하시는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건물 세금을 줄여봤자 건물주한테만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어떻게 했다? 건물주한테 좋은 건물 세금만 줄여준 거다. 임대료를 줄여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세를 이제 거두면요, 이거를 운반하는데요. 어디다 운반하냐? 이걸 조운이라고 합니다. 조세 운반을 줄여서요, 조운. 9년이 조창으로, 조창이 이제 경창으로 갑니다.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는 서해안을 통해서, 강원, 경기는 한강을 통해서, 경상도는 육로를 통해서, 그리고 남한강에서 갑니다. 이 경상도 육로에서 남한강으로 가는 이 핵심 지역이 충주입니다. 그쵸? 상주에서 충주로 가는데 그 창고가 바로 가흥창이에요. 가흥창, 유명한 가흥창. 그렇죠? 유일하게 육로를 통해서 가는 거는 이 경상도 쪽밖에 없습니다. 인유지역이 있는데요. 인유지역은 세금을 내긴 하는데 자체 소비합니다. 서울로 내지 않고 자체 소비해요. 자기들이. 평안도는 사신접대비와 군사비로, 그리고 함경도는 군사비로, 제주도는 자체 사용. 왜? 제주도 너무 멀어서. 조창 주로 강 하구에 위치하죠. 영산창, 나주,
법성, 보창, 영광, 광진창, 아산, 내륙 수은을 이용하는 건 가흥창, 충주, 흥원창, 원주, 소양강창, 강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흥창이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공납, 특산물세죠. 특산물세는 3개 있습니다. 상공, 별공, 진상. 이 중에서 진상은 조선시대만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상공, 별공이 있었고요. 그러면 15세기는 상공 정기적으로, 별공 비정기적, 진상 왕실 예물 이렇게 있었는데요. 현물을 징수했죠. 그리고 세출에 따라 횡간에 따라 할당량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됐는데 16세기 되면서 변질됩니다. 조선시대는 무조건 16세기 되면서 변질돼요. 불상곡물,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을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안 나오는 특산물을 징수해요. 심지어 평안도에서 나오는 걸로 전라도에서 요구합니다. 평안도에 나오는 무슨 동물 피 같은 거를 전라도에 요구해요. 그럼 전라도에서 어떻게 평안도까지 갑니까? 평양에 있는데 광주 사는 사람이 평양에 있는 물건을 갖고 오라니까 못 갖고 오죠. 그래서 그 설이라든지 장사꾼들이 대신 납부합니다. 이게 박납이에요. 이자를 받는데 당연하지 이자 받아야지. 왜 그러냐면 평안도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택배비처럼 5,000원 받는 게 아니에요. 2,500원 받는 게 아닙니다. 박납의 배단은 대가라고 해가지고 2배, 40배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 그러면 2억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농민이 몰락하겠죠. 농민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상남미가 증가해요. 중앙에 바치는 쌀이 점점 늘어납니다. 유치미, 지방에서 자체 소비하는 게 감소해. 그러면 유치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또 걷죠. 농민이 유망하고 망하고 몰락하고 족징, 인징의 폐당이 발생합니다. 족징, 친척한테 걷고요. 인징, 이웃한테 걷습니다. 이런 폐당이 발생한다. 누가 주도하냐 이거를 경절이, 서울에 있는 서리들, 서울로 파견된 서리, 세금 담당하니까 상인, 서리, 일반, 그 다음 또 하급 관리들이 박납을 준호합니다. 네, 이들도 수령하고 결탁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이런 박납 배단을. 그러면서 이제 불상공이 부과되면서 이제 고리대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무조건 농민은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책으로 어떻게 하냐? 조광조 이 유성룡, 앞으로 뒤로 해도 조광조, 앞으로 뒤로 해도 이, 앞으로 뒤로 하면 안 되는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수미법을 주장해요. 어차피 쌀은 전국에 나오니까 차라리 쌀로 걷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농민 통제, 농민이 도망가니까요. 오가작통과 호패법, 향약을 통해서 농민을 통제합니다. 광해군 때 결국에 대동법 실시합니다. 특산물 대신에 쌀을 납부하자. 이원익이 주장하는데 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한정됩니다. 전국으로 안 퍼져요. 효종 때 이제 김육이 전국 실시 주장하면서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숙종 때 전국 실시합니다. 100년 걸립니다. 양반의 반대로 100년이 걸린다. 이거 꼭 기억하시 바라고요. 역은 노동세, 군역 요역입니다. 15세기 때는 정남, 16세에서 60세 정남에게 요역과 군역을 합니다. 요역은 8결당 1명, 6일 이내. 이건 노동, 한마디로 말해서 노가다. 그쵸? 막노동 하는 겁니다. 군역은 농병일치에서 농민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보법을 해요. 1전군 2보인, 한 명이 군대 가면 2명이 돈을 내는 제도로 합니다. 근데 16세기 되면서 이제 군역의 요역화 나타나요. 군대 갔더니 노가다 시켜요. 막노동 시켜. 선생님 막노동은요 안 가려고 해. 그러니까 막노동 안 가려고 하니까 비니까 군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군인들 동원하잖아요. 똑같아요. 왜? 싸니까 군인들을 이용하는 게 싸니까. 그럼 군대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군역 기피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대신 보내요. 대립제, 개인불법, 반군수포, 관청에서 불법해요. 이거를 국가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해요. 이게 망조 걸린 거죠, 나라가. 군적수포제입니다. 국가가 1인 2필. 그렇죠? 문란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요, 세금제도하고 그 다음 군역제도가 문란해지면 무조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잘 보세요. 그 나라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는 군역이 문란한지, 세금제도가 문란하는지, 빈부격차가 너무 큰지, 그리고 사회제도가 페어, 즉 공정한지 안 한지. 공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 나라는 이제 몰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공정해야 하거든요. 문란, 인징, 이웃, 족징, 친척, 황구첨정, 어린이, 백골진포, 죽은 사람, 강령체, 60세 이상, 마감체, 일시불.
이런 부정부패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양역번 통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하죠. 조선 후기 영조 때 1인 1필.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됐다. 양반들이 포를 안 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때 양반들이 보내는 호포법으로 이제 나중에 발전합니다. 황고 원래 농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곡물 대여하는 거예요.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갖게 하는 춘대추납입니다. 초기에는 무이자였는데 이게 곡식이 떨어지니까 16세기부터는 고리대 됩니다. 고리대. 조선시대 고리대는요 무조건 100%입니다. 여러분. 100% 넘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리면 200만 원 갚고 복리입니다. 200이 400, 400이 800, 1600, 3200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국가 재정은 수입은 공안이라고 해서 조세, 곡물역, 각종 세금이 있고요. 지출은 왕실, 관청 경비, 녹봉, 군량미, 행사비, 빈민 구제비, 의료비, 사신접대비가 있습니다. 잡세는 어염세, 광산세, 산세, 상세, 상인들한테 걷는 공장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 보도록 하죠. 농업기술 잘 나오죠. 세금제도 됐습니다. 밭농사 2년 3작, 조보리콩, 농종법이 발달됩니다. 논농사, 남부 일부 지방에서 이양법, 모내기가 나타나죠. 전국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전국은 조선 후기. 근데 정부는 반대했다. 왜? 가뭄이 들면 다 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 반대했지만 이건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양법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12법 발달, 인붕, 덧걸음, 밑걸음, 연작상경이 일반화된다. 견사리, 물사리 이런 게 있고요. 목화재배, 문익점, 정천이 갖고 온 건 문익점, 재배한 건 정천이, 의류혁명. 그렇죠. 그 다음 쟁기, 호미, 낫, 농기구 개량되고 약초, 과수 재배가 확대됐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서 중요하죠. 이거 무조건 닥치 감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암기하세요. 세종 때 농사 직설, 정초. 그렇죠. 변호음은 우리나라 농법입니다. 우리나라 농법. 그렇죠.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 저장법, 토질, 개량법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농법이에요. 이거 암기 팁. 상사가 요설성, 이정신. 그렇죠. 농상, 집요, 농사, 직설, 농가, 집성, 농가, 집성. 그렇죠. 이암, 정초, 그 다음 신소. 그래서 암기 팁이 상사가 요설성. 꼭 기억해야 돼. 상사가 요설성 여러분. 그 다음 세조 때 강의안의 양화소록. 성종 때 금양잡록 강의맹의 금양잡록. 양화소록은 원해농법. 그 다음 금양잡록은 시흥지방농법. 세조 때 양화소록. 성종 때 금양잡록. 중종 때 농서집요. 별로 안 나옵니다. 명종 때 구황차료, 도토리 가공법. 그렇죠. 그 다음 나무 껍질, 나무 뿌리 먹는 구황 방법을 제시했다. 오케이. 그 이후에 조선 후기 농서는 신속의 농가집성 효종 때, 숙종 때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 산림경제, 정조 때 서우수의 해동농서, 헌종 때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 임원경제지도 여러 번 나왔죠, 시험 문제. 네, 이건 조선 후기 때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산업, 시전. 그쵸. 서울 시내에 상사하는 거. 종로점포입니다. 운종가라고 하죠. 상세 납부하고요. 독점 판매권, 유기전 있습니다. 6가지 물건을 파는 데죠.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을 독점 판매합니다. 금난정권. 이거 금난정권은 난전을 금하는 권리입니다. 시전상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나중에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정조 때 체제공의 건의로 혁파된다. 이거를 신해통공이라고 하죠. 금난정권 혁파되는 게. 경리시서, 그쵸. 불법 상위 감독하는 겁니다. 물가 조절하고요. 도량 검사합니다. 장씨는 15세기 이후와 등장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일부는 5일장을 발전했고요. 보부상이 주도합니다. 16세기 전국 확대, 18세기에는 전국에 1000여 개가 설치됐어요. 보부상은 보상과 부상이 있고 장시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인방이 보부상을 관리합니다. 화폐, 저화, 공양화, 태종, 조선통보, 세종, 팔방통보, 유업전 화살촉 모양이란 거예요. 세조, 유통되진 않았습니다. 유통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삼평통보가 유통됩니다. 민영수공업, 농기구와 국제무역 들어가야겠네요. 화폐까지 됐고 국제무역, 명과 사신 왕래했습니다. 공사무역, 여지는 무역소 경원과 경흥이 있고 일본 외관 동네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별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다 조선 후기 때 나오고 수공업도 전기는 관영수공업입니다. 부역제 기초했어요. 공장 안
기술자를 기록한 장부가 있고요. 관청에 등록된 장인은 군역에 물건을 제조해서 납품해야 합니다. 식비만 지급돼요. 대신에 초과 생산량은 판매 가능합니다. 군기씨는 무기, 사용어는 음식과 도자기, 상응어는 의복, 그 다음 성공감은 토목. 오케이. 그 다음 16세기 부역제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납포장이 증가합니다. 상인세 납부하고 활동하는 애들이죠. 민영수공업도 나타납니다. 농기구, 그 다음 양반의 사치품, 간해수공업, 자급자족, 면직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조선 전기는 관형이고 조선 후기는 민형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민안정체, 구황반법, 구황차료 했었죠. 명종 때 도토리가금법, 나무 껍질 뿌리 먹는 거, 농민통제, 호패법, 오가작동. 그렇죠. 호패법, 민증, 오가작동 5개 집을 하나 묶습니다. 지방 양반들은 향약을 통해서 양반 중심의 농촌 사회를 안정을 도모합니다. 4대 동목, 덕업상권, 과실상고, 예수상교, 환난상률, 암기팁, 덕과예언. 그 다음 양반과 농민의 생활, 이건 볼 거 없어요. 양반은 잘 먹고 잘 살고 농민은 몰락합니다. 무조건. 그 다음 광업, 철, 은, 국가 주도하죠. 철광업 발달, 15세기 염철법. 그 다음 철장제, 그 다음 15세기 후방 철장 도예제, 15세기 말에는 가급책 체납제가 있습니다. 별로 안 나옵니다. 금은 채공도 15세기 은세공으로 해서 광산이 개발됐고 16세기에 민간업자가 채굴 증가합니다. 근데 세종이 중국에 조공 주기 싫다고 모든 그 광산을 없애버려요. 알겠죠? 그리고 무역, 공무역 중시죠. 대명무역, 사신왕래시, 대일무역은 외관 통해서 교역, 대여지는 경원과 경성을 통해서 교역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긴 한데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는 수치제도하고 농업기술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근세 사회 34에서 챕터 34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